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그 책 내용 중에 합과 형충파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사화가 명식에 있고 유금대운을 만나는 과정, 즉 어제는 유금이 있고 사화를 만나는 과정을 설명을 했고, 오늘은 명식에 사화가 있고 유금대운을 만나는 과정이다 그래요. 그러면 어제는 사월이었고 오늘은 유월이다. 그러면 유금은 한조금이라고 그랬죠. 한랭한 기운이 들어와서 사화의 따스함의 기운을 모두 다 뺏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사중병화가 죽음의 사지로 끌려가는 과정이다 그래요. 여기에서 사유축 진압이 이루어지면 사중병화에 해당하는 그 육친은 사망으로 이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사유합이나 사축합은 다른 반합들보다 합의 결속력이 더욱 강하다. 사중병화가 충유 중에 축토나 유금 중에서 신금의 암합을 하므로 타 지지의 반합보다 결속력이 더욱 강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화의 합작용이 기신이냐 시신이냐에 따라서 운명의 신호애락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최고 여기서 큰 문제는, 일단은 이 사중병화가 투출된 신금이 있었다, 또는 신사로 왔었다. 그래서 유금에 로군을 하고 신사로 왔었다면, 이제 지금 현재는 그 유대운이기 때문에 신유로 왔었다. 그러면 이 사중병화가 잘, 지금 현재는 가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해당 육친이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일에 꼼꼼하고 아직 진실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신유대운을 만나면서, 자 다시, 이 사화는 원국에 있고 신유대운을 만나면서 사중병화에 해당하는 육친이, 반드시 이 부분을 살펴라. 사유합에 의해서 유중 신금이 투출이 되어서 신유로 왔고 가버리면, 사중병화, 나의 육친, 내 사주에 있는 그 육친이 남편이라면 남편의 사망, 사별, 아니면 이별, 최하는 이별이다. 이별도 죽기 싫어서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별 아니면 사별이다. 이러한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일어나니까 죽었더라. 또 하나는 남편의 배신, 즉 다른 여자를 만나는 과정. 그래서 각기 해당 육친이 누군가를 찾아라. 즉 이별을 하는, 이 경우 이별을 하는 원인은 남편이 바람나서 이별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 사주에서 부부 이별을 안 하고 산다면 사별수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해당 육친이 살기 위해서 이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별을 아쉬워하지 말아라. 즉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좀 이렇게 그러는데, 필자가 부부 이별을 하고 참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울컥하는데, 어찌되었건 대운에서 무정하게, 그러니까 꼭 이제 이러한 부분에 병화일간이어서 진월에 태어나서 병자 일주가 집사람 처였는데,
이 진월에 자진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자수는 남편인데 이 남편은 진토가 화개살이죠. 수기의 화개살. 그래서 종교업이다. 이미 정해져 있는데 대운에서 술토 대운이 딱 들어와가지고 진술충을 하면서 자진합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합중봉충이다 그래요. 그래서 진술충이 딱 되니까 부부 이별, 두별할 것도 없이, 이별도 어떠한 이별? 이별을 못하니까 이것은 그냥 서로가 사이좋고 잘가 행복을 빌어줄게 하면서 갖다 딱 헤어지면은 참 좋은 과정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별은 합중봉충이 되니까 소리 소문 없이 아침밥 잘 먹고 나가서 그 다음에 영원히 소식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증발하고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경찰서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조회를 해보니까 죽지는 않았더라 그래요. 근데 이 경찰들도 나쁘다. 이 사람을 어디가 있고 뭐 하는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알려줄 수가 없다고 딱 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출인 신고 내지는 등등등 이것만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상대방의 어디가 있는지 이것을 지네들은 전화 내지는 이런 것을 하면서 다 알 수가 있는데도 안 가르쳐 주더라 그래요. 그러면 심하게 얘기하면 부부 생리별 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들이 바로 개들이다 그래요 또. 그래서 어찌 되었건 이마만큼 무섭다 이렇게 우운해서 오는 이것은 반드시 유금대운에 이 사화의 병화는 죽거나 이별하거나 사별하거나 그에 해당 육친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딱 정해져 있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그만큼 합중봉충이 무섭고 충중봉합은 좋으나 합중봉충은 이렇게 무섭다 그래요. 그래서 사화의 합작용이 기신이냐 희신이냐에 따라서 운명의 희노애락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나 합을 반대하는 유력한 화기가 있다면 단지 유정한 합이 된다. 사유합은 유금 입장에서는 사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상이 되는데 한조금의 영향으로 화기는 쇠약해지고 목기는 허약하게 되는데 사화의 변질을 반드시 관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12지지에서 제일 많이 변질하는 이 성분이 사화이다 그래요. 그 이유는 금화 교역에, 금화의 교차로 교역, 경금의 장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화는 금화교역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미토에 와서 완결이 되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건 경금의 장생이기 때문에 주체이다. 그래서 사중에는 병화, 무토, 경금이 암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병화의 기운이 무토를 통해서 나가고 무토는 경금을 통해서 경금을 장생지를 완성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금화 교육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병화나 무토가 투출했다면 사화의 성분 변화로 통근력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명시공국에 임수나 계수가 없고 신유운이라면 병화에 해당하는 육친에 신상 이변수가 발생한다. 또는 계유운으로 무토가 투출했다면 무토에 해당하는 육친 또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무토의 오나복로를 의지하는 정화가 있었다면 정화에 해당하는 육친 또한 신상 이변수로 나타난다. 이때 유금이 기신이라면 흉의 가중이고 사화가 기신이라면 선한 것이 되는데, 육친 통변에서 사중병화가 남편이냐 처가 되었다면 그 육친의 변질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사주 원국에
사화는 원국에 있는 것이고 스쳐 지나가는 대세운이 유금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유월과 같다. 여기에서는 축토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이 축토를 불러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반드시 판단을 해라. 왜냐하면 합을 하는 이 부분을 반대하는 병정, 오화 내지는 이러한 성분이 반대한다면 그냥 합만 내는 그러한 상태이지만 변질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신유로 왔다면 축중에 신금 또한 있기 때문에 이 유월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축토를 부른다. 축토를 부르기는 하지만 이때 아셔야 할 것이 해묘미를 보충하지는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축토를 불렀는가 안 불렀는가를 반드시 판단을 해라. 만약에 축토를 불렀다면 그리고 불러온 이 축토가 축미충이 되었거나 아니면 축수미 삼행이 되어서 묘심 발동으로 이것이 작동을 하게 된다면 내 사주격에 치명적인 역할이 된다. 왜냐하면 이 불러온 축토가 미토를 충을 해서 미토, 목기, 묘신이 발동할 수가 있고 진술충미에 의해서 또는 이 축 중에 축토가 축미충을 하면서 깨지면서 묘신 발동을 하면서 경금과 기토와 정화를 인묘시켜 버릴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내 육친에 잘못되어 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러왔는가 불러오지 않는가 희신인가 귀신인가에 따라서 엄청난 내 사주에 타격을 줄 수가 있다 그래요. 특히 사유 측은 합이 굉장히 끈끈한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유금이 사주에 들어온 유금이 기신이라면 흉의 가중이고 사화가 기신이라면 기라한 것이 된다. 그 기신이 사유합으로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기라하게 된다. 그래서 육친통변에서 사중병화가 남편이나 처가 되었다면 그 육친의 변질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중병화가 자식이라면 이 또한 크나큰 자식의 신상 이변수가 노출이 되는 것이다. 사중병화가 아버지라면 또는 어머니라면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해서 살핀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유금이 길신이라면 유금이 적극적인 활동력으로 변하여 길경사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축토의 공연 문제, 수기의 문제, 금기가 왕성해지는 문제 등을 살펴야 한다. 사화는 금기에 이루고자 하는 사화는 금기에 이루고자 하는 의욕, 계획, 시작하려는 욕구, 전진성 등으로 유금을 만나므로 사화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기존의 일들이 확장되거나 발전하는 행운이 되는데 이러한 행운에서 발전하고 길경사가 이루어지지만 지나치는 것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행운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화기작용이 명식에 미치는 희기, 경중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유월이 들어왔고 축토까지 불러왔다면 급격하게 사주가 차가워지는 한랭 피해를 당하게 되므로 그 한랭 피해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살펴라. 왜냐하면 유월이 왔기 때문에 유월은 을목의 절신 발동이다 그래요. 을목이 혼이 되어서 허공에 뜨는 상태이다. 이처럼 모든 육친의 관계까지 살펴라 그래요. 그래서 사화 입장에서는 금기로 변하는 변화를 관찰해야 하는데 사중병화가 유중신금을 만나면서 병신합이 되어 기반되는 상황이다. 또한 명식의 신금이 있었다면 신금에 해당하는 육친의 신상 이변수도 관찰해야 한다.
자칫 대형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만약 이때 사중병화가 처성이라면 돈 벌러 간다고 집 나가는 상황과 사중병화가 남편이라면 바람 나는 것과 같다. 만약 사화에 통근하는 화기가 희신이라면 사화의 변질로 화기가 무력하게 되어 발생하는 피해 또한 관찰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화기가 변질함으로 시신이라면 피해 작용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데 유금운은 환경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짐으로 시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길경사가 발생하는 행운이 되는데 자오 묘유운은 크나큰 흉액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예상치 못한 행운을 만나는 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좌오묘유운은 항상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요. 자, 오늘은 내사주 명시원국에 사화가 있고 유금대원을 만나는 과정, 이 부분을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